안녕하세요. 주코노미TV 나수지 기자입니다. 오늘 이종우 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황 관련해서 사실 이 주코노미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 대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걸 것 같아요. 예. 바로 여쭤볼게요. 이 급락 이후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반등이 이어질까요?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대충 보게 되면 한 1400대 초반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2270 정도서부터 떨어졌고 대략 그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를 보게 되면 1850에서 1900선 사이 정도에 이제 가 되면 50% 정도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을 끌었다가 두 번째 스테이지가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결국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훨씬 더 엄청나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막 1000만 명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막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좀 심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갈 수는 있는데, 결국 이제 그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두 번째 행보를 정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히 나쁜 형태까지도 한번 다 생각을 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경제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치가 덜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튼 1850 이런 정도까지 한번 좀 올라가면 1900 사이에 그러면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시간을 끄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질병의 확산 속도가 더 심해서 회복되는데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따라서 두 번째 반응이 오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냥 대기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정말 많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아직도 언제 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2차 바닥이 생겨서 그럼 그때 들어가야지 라고 돈을 잡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2차 바닥이 올 거다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또 한번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예. 보통 과거의 금융위기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왜 두 번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을 두 번을 만들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그때의 문제가 모기지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모기지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쭉 떨어져서 첫 번째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할 때는 갑자기 빠른 속도로서 주가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격이 갑자기 싸졌으니까 그거를 끌어올리는 원리에 의해서 끌어올려진 거죠. 그리고 일정하게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이제 쭉 가는 거는 가격이 낮은 것에서 생겼던 효과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옆으로 끌고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옆으로 끌고 가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계속 연장이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떨어져서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에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1400대 초반까지 올라왔다가 1800까지 올라가고 이러는 거는 너무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람들은 가격이 굉장히 생소해지는 거죠. 그 해소 과정이 1800까지는 진행이 된 거고, 두 번째 바닥이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거는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뭐냐라는 걸로 이제 가는 건데, 그게 뭐라 그러더라고, 코로나19잖아요. 인류가 질병을 어느 정도 정복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뭐 1,400 얼마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1,800 얼마에서 한 150에서 200포인트 정도 한 번 더 하락하고 그러면 그게 두 번째 바닥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1800선까지 이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점점 그런 당분간 횡보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고, 예.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늘어나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현재까지 나온 재료를 어떻게 재평가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전부 다 발표를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금융시장이 혼란하고 그거를 이제 수습하는 정도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요 정도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막는 그 재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재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정말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서 성장을 얼만큼 올릴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뭐 2009년도 한 3, 4월 정도서부터 이제 주가가 이게 쌍밭 두 개의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에서부터 새로운 뭔가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차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1차 양적 완화가 나오는 그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뭐 110%가 오르고 지금은 시장이 각국 정부의 돈 풀기를 뭐 급한 불 끄기라고만 해석하고 있지만 상황이 좀 정리되면 이게 어떤 진짜 부양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시장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상승세 국면에서 보면 보통은 이렇게 장이 변동성이 크고 할 때는 좀 소위 무거운 주식들, 뭐 우량주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오르는데 이번에는 또 희한하게 코스닥 종목들, 작은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이제 세상이 어려우면 항상 우량주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양이 안 나오는 형태가 됐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에 집중이 되다가 보니까 이게 처음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 삼성전자를 산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모였었잖아요. 동학 삼전운동하고 뭐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보니까 너무 많은 매물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이 저렇게 이쪽에다 대고 매도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정면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 다른 쪽으로 빠진 것에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보면 엉뚱하게 자동차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원래 뭐 자동차가 이번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그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코스닥에 있는 주식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이제 로 퍼져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뭔가 얘기를 만들기가 상당히 좋은 형태였죠.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언택트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그만 기업들에서 어떤 걸 갖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 보면 이제 크게 바이오가 있었는데 바이오가 코스닥에서 가장 큰 업종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코로나가 막 확산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미동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해외 언론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확대가 되냐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 하면 우리 바이오가 그만큼 세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막 재평가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돼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과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형태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그 원래 제일 처음에 했던 주식들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상승을 하는 국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건가요? 뭐 외국인들이 과거처럼 굉장히 매도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겁이 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매도의 양이 점점 줄잖아요. 그리고 그냥 보면 이건 시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 매도의 규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서부터 사람들이 이 주식에 대한 수급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서부터는 아니 다른 대형주들도 그렇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왜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갔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주식 시장에서 얘기하는 키 맞추기, 대형주와 이제 중소형주의 키 맞추기, 대형주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이번 장에서 조금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개미들이 힘이 세졌다라는 거를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개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앤트맨이었다. 예, 예. 힘이 엄청 세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을지. 이번 거 하면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냐. 개미라는 용어 예, 자체도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무슨 개인 투자자들은 생각이 없이 그걸 하는 것 같냐. 맞아요. 자기의 돈을 거기에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규모가 적건 크건 간에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하는 건데 맞아요. 왜 그렇게 이거를 무슨 뭐 마치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거 틀림없이 실패할 건데 왜들 저러고 있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 폄하해서 생각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학습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속도에 맞춰간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훨씬 더 빠릅니다. 기관이나 그 다음에 외국인,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경직돼 있는 그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오면 우선 삼성전자 20억 원어치는 사야지. 왜냐하면 내가 안 사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올라가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펀드 수익률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경직적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도 잘 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면 상당히 잘 대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대기성 자금이 많을 때 45조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네네. 45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을 나눠준다라고 하면 그게 5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만큼이 그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과연 우리가 가격이 갑자기 떨어져 버린 거에 대한 이 대응으로 단기적으로 들어온 걸까? 라고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바닥에서 개인들이 다 매수를 했는데 그 네. 개인들은 지금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네, 그렇죠. 범위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스마트머니였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고. 증시 안정펀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증시 안정펀드라는 걸 운용해서 이제 전체 계획은 10조 7천억이고 1차로 3조 원을 먼저 모아서 우선 집행한다고 하는데 집행하려고 돈을 모으고 준비하는 그러니까 시기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이에 주가가 주가가 떴단 말이에요. 올라버렸죠. 예. 근데 3조 원은 이미 모여져 있는 상태고 예. 그럼 요거를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 증시안정 펀드라는 게 1600선 이하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해놨을 것이다라고 예.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제일 처음에 그 계획이 발표되고 그랬을 때 저거 별로 그렇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오를 거라고 예, 계속 예, 보셨잖아요. 예. 예,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로 아마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정펀드 운영 대표가 며칠 전인가 아무튼 그 인터뷰를 했죠. 저희가 돈을 쓸 수 있지 않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그 실탄으로서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 되면 저게 작동을 해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안전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주식을 그냥 무조건 밀어내버리고 이런 형태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여기에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1,600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가가 좀 괜찮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쉽게 돈을 쓰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증시안정펀드 기금을 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여쭤본 이유는 어떤 분들은 이 상승세에 횡보하는 장에서 예. 증시안정펀드가 어떤 상승세, 그러니까 집행을 실제로 시작하면 상승세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세를 가지고 오는 요인이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10조 7천억 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2달 뭐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판 게 얼마입니까? 20조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0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것 같아도요. 주식을 본격적으로 치고받고 하기 시작하면 10조 7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역할을 크게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10조 7천억 원이면 지금 아마 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증시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90년도에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때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5% 정도의 돈을 모아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1%를 가지고 가격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순수하게 그 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을 시키기 위한 기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아야죠. 잘 알겠습니다. 당분간 주식시장은 횡보세가 계속될 걸로 보셨고 또 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집중하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종훈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